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하이엄. 지난번에 이민년 중간 점검을 하면서 운의 흐름도 알려드렸고 재물운을 저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시장 상황을 이기는 개인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유리한 팔자는 있다. 될 놈이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민년 하반기에 유리한 팔자는 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년 전체 운세에서 양극화를 많이 언급했는데 과연 본인은 어느 쪽일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거는 증권사에서 코스피 밴드를 전망한 표예요. 얼마에서 얼마까지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측한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널널한 밴드는 처음 봤어요. 뭐냐면 병원에 갔는데 당신의 예상 수명은 40세에서 100세 사이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만큼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이민년은 변동성이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뭐 변동도 변동이지만 병호월 자체만으로도 이민년의 분기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딱 이때 6월 전후에 중간 점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6월 전후냐? 일단 연초에 제가 이민년 상반기 전체 운세를 말씀드리면서 이민년이 캄캄한 시면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운세라고 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에 더불어서 이민년의 인목은 봄의 시작이지만 임수라는 추운 글자를 달고 왔다는 점에서 봄다운 봄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연운의 맥락에 병호라는 월운이 오게 됩니다. 임수가 춥다고 했는데 병화, 오화 이렇게 화기운이 딱 봐도 세잖아요. 쉽게 생각해보면 춥고 더운 기운, 서로 상충되는 기운이 연운과 월운으로서 마주치는 겁니다. 우리가 화극금을 떠올려 보면 금을 녹여도 형태만 바뀌지 그냥 어떤 물질이라는 금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불에 물을 부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둘 다 소멸이에요. 장작이 젖어서 더 이상 타오를 수 없게 됩니다. 원래 화가 아무리 왕해도 연이라는 이민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이건 어느 쪽도 이길 수 없는 싸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단행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에요. 그래서 매우 불안정하니까 6월에는 가급적 무리수는 절대 피하시라고 했었는데 다들 기억하시나요? 임수와 병화는 서로 섞여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이 둘이 마주하는 상황은 곧 충돌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눈에는 양극단의 비교나 갈등이 치닫으면서 불리한 쪽은 아예 도태되고 유리한 쪽은 아예 떡상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갈리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병호월은 분기점이 됩니다.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병호월은 갈론만 간다. 초양극화의 양상이 일어나요. 그 예시로 지난번에는 아파트 값을 들었죠. 한남더힐은 실거래가가 100억이 넘는데 집값 떨어지는 쪽은 몇 억씩 떨어지고 있어요. 병호월은 이처럼 양극단에 치닫는 양상이 이루어지는 위험 요소가 혼재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뭐 사주로 주가를 본다던가 본인 재물운을 사주로 보고 단타를 친다든지 온갖 비법들이 인터넷에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정작 대세를 맞추는 사람들이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개인 팔자가 잘 나도 환경을 이기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경제를 잘 아는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제일 부자여야 하잖아요. 그치만 경제를 평생 공부한 분들에게도 어려운 게 거시경제입니다. 이처럼 사회가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을 개인이 거스르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뭐 그치만 저처럼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이래저래 도움도 안 되고 욕만 먹는 컨텐츠를 찍고 있습니다. 제가 귀신운일 수도 있어요. 남 사주 봐줄 때가 아니라 제 사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개인의 시장 상황을 거스르기도 어렵고 운세를 거스르기도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유리한 팔자가 있다면서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민년의 유리한 팔자는 분명히 있거든요. 만약 이에 해당된다면 본인에게는 이민년이 기회니까 그걸 쓰는 방법을 지금부터 깔끔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한 팔자가 있다면 과연 어떤 맥락에서 유리하게 되느냐, 바로 이민년 하반기인데요. 이민년은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죠. 첫 봤다가 병호월인데 병호월은 인에서 오로, 오에서 술로 넘어가는 방향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중요해요. 사주를 공부하시면 아실 텐데 이걸 지지삼합, 인오술이라고 합니다. 삼합은 자수, 오화, 묘목, 유금 네 가지의 서로 다른 기운이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의기투합을 하는 거예요. 딱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민년의 삼합은 병호월을 기점으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했던 실수나 보완할 점을 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성과와 실적을 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자기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불행이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뒤처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와중에
누군가는 올라선다는 의미예요.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구조가 이민년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가? 이민년의 인목 안에는 병화라는 글자가 지장간에 들어 있습니다. 이 병화는 미래에 크게 쓰이게 될 글자예요. 지금 당장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6월달부터 병어월이 온다는 것은 나의 미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환경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건 운에서 환경이 바뀌는 거라서 내가 움직이고 싶지 않거나 경쟁을 피해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링 위로 올라와야 한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숨거나 누군가에게 기댈 수가 없어집니다. 진정한 실력이 준비되고 갖춰져야만 올해 하반기와 내년 개묘년, 나아가서는 향후 몇 년 뒤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늘 행운이 오기를 바라지만 사실 행운이 인생을 크게 바꿔주는 건 드문 것 같아요. 박재범도 재입학이 되기까지 2PM에서 탈퇴도 하고 극복해야 할 시기가 있었잖아요. 윤석열도 당선 전에 굴욕을 몇 년 동안 겪었었죠. 좋은 상황이 오기만 기다렸다면 잘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민년은 누구에게나 부담이고 극복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민년이 박재범이 재입학이 되기까지의 시간처럼 된다면 좋겠어요. 어려움을 극복해서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팔자가 이민년을 큰 기회로 쓸 수 있을까? 이민년에는 제야의 고수 이렇게 준비만 하면 안 되고 세상 속의 나를 드러내면서 경쟁적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본인을 드러내려고 안달이 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사주내에서 이 글자가 온전히 보전이 되어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요. 이민년 병호월의 시점에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금생수로 수가 마르지 않게 해야 하고 토국수로 수를 보존해야 합니다. 일단 시장에서 가치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수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어떤 글자들이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 천간으로는 정화, 무토, 경금, 신금입니다. 지지로는 신금, 해수, 자수, 축토이고 띠로는 원숭이띠, 돼지띠, 쥐띠, 소띠입니다. 사주에서 이 글자들이 손상되지 않고 잘 갖춰져 있어야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유리한 글자들이 여러 개 있다면 더욱 시너지가 납니다. 이런 글자들이 서로 상충하지 않고 조화롭게 구조가 잘 짜여지면 짜여질수록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덧붙여서 올해 재물운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요긴하게 쓰이는 글자들은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갑목, 무토, 경금이에요. 변동성이 만연한 상황에도 본인의 재물을 지키고 불려나가기에 유리합니다. 혹시 까먹으신 분들 있다면 이민년 유리한 팔자 영상 다시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하반기에 유리한 글자들을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는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주는 환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자기가 쌓아온 업적이 충분하다면 이제는 자기가 눈을 조금 높여야 하는 때가 온 거예요.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세상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화는 늘 하던 것만 충실히 해왔었던 과거가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민년 하반기부터는 자기 쓰임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를 기회로 노리셔서 스스로 한 계단 올라설 만한 시기입니다. 남들이 다 겁먹을 때 용기를 가지고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 재물적인 성취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무토는 위기가 닥쳤을 때 유사시에 기회를 포착하고 그걸 활용하기 용이하게 해줘요. 남들이 손해보는 와중에도 본인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이익을 남기는 역량을 갖췄다는 의미가 됩니다. 무토 자체가 이민년에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어지간한 위기는 기회로 전환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금은 동기부여가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자산을 불려나갈지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인지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유리하겠죠. 본인이 앞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세상의 권력과 재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는지 눈에 들어오게 돼요. 쉽게 말하자면 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신금은 이제까지 자기 분야에서 쌓아온 시간이 보여줄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시장에 내놓고 보여주고 검증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지장간에도 상관없어요. 이미 작년부터 사주에서 신금이 있는 분들은 어떤 것들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나가는지 이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지로는 신금, 해수, 자수, 축토도 대단히 유리한 역할들을 해요. 상세한 설명은 매달 나오는 월운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앞서 말한 글자들 외에도 조건부로 유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갑목이나 을목 같은 경우도 자기 지지 기반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사주 구성이 너무 한조하게, 즉
춥게만 짜여져 있지 않으면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대단히 유리합니다. 내년에도 유리하게 쓰일 수 있는 글자예요. 기토는 자신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얻고 싶은 마음이 대단히 큽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힘든 시대에 먹고 살 수 있는지 대단히 고민이 많아요. 험난한 시대에 남들은 굶어 죽어도 나만은 살아남겠다는 바퀴벌레 같은 생명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토가 구질구질하게 생명을 구걸을 잘 안 하는데 올해부터는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내려놓는 게 되니까 큰 다짐을 한 것과 같습니다. 다만 기토는 혼자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다른 글자들과 결합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조건부로 유리하게 쓰는 글자니까 참고하시고요. 지지로는 오화, 유금, 술토 있으신 분들, 띠로는 말띠, 닭띠, 개띠인데 본인의 지지 기반을 새롭게 만들고 그걸 더욱 확장시키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리 무언가를 선점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성을 가져야만 하니까 발빠르게 움직이는 걸 모토로 삼아보세요.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돼지띠, 쥐띠, 소띠 분들도 슬슬 운이 풀리게 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지지로 해수, 자수, 축토를 의미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의 교류라든지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올 텐데 이런 운을 가장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혜택 받기가 정말 좋습니다. 만약 팔자에서 화기가 지나치게 강하다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혹은 좋은 기회라고 느껴서 앞뒤 안 가리고 베팅하는 상황이란 겁니다. 이걸 꼭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고 성급한 판단으로 인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걸 감수해서 이득일지 손해일지는 모르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팔자에 수가 없다면 좀 별로입니다. 말했듯이 금생수 토국수가 중요한 운세라서 그래요. 사주에 금생수 토국수만 어느 정도가 되어 있어도 되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도 돼요. 뭐 어떤 국가적인 혜택이나 정책적인 이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글자가 대단히 유리하기보다는 구성이 잘 짜여진 사주가 잘 활용될 수 있는 운이 오는 게 바로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내년은 개묘년이 찾아오는데 물론 다른 영상에서 내년을 다루겠지만 이런 운세에 또 재물운이 크게 향상되는 기회가 찾아오는 구조라서 제가 언급을 드린 거예요. 이런 기회에 앞서서 잘 준비한다면 자산 형성에 있어서 대단히 유리한 시기니까 미리미리 시드머니를 준비해 둡시다. 투자하기 좋은 운이 왔는데 투자할 돈이 없으면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자산을 늘릴 기회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운이 유리해질 수 있으려면 자기가 재물운이 들어왔을 때 뭔가 확장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건 제가 만들어 드릴 수가 없어요. 운이 왔을 때 자기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정작 필요할 때 내가 운을 끌어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날아가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구조라고 하면은 시드머니를 잘 준비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민년 중간점검에 대한 후속편으로 하반기에 기회를 잡을 팔자의 특징을 알려드렸어요. 시장도 분석했고 구군이라는 환경도 안 다음에는 본인 팔자 분석이 남죠? 글자만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알려면 최종적으로는 육신의 상생상극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데 수요가 있다면 재물운을 다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경제 컨텐츠에는 그닥 관심이 없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할 분야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치나 경제, 사회였는데 관심을 갖다 보면 지식이 쌓이고 지식을 활용하다 보니까 도움이 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돈을 벌고 싶으면 돈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돈을 좋아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앞서 말했듯 올해는 링 위에 뛰어들어서 준비해온 부분을 보여줘야 하는 운이에요. 올해 들어 치고 나가는 인물들, 사회적으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분들도 다 그렇게 하는 중인 겁니다. 이번 달부터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건 부족한 걸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가장 안 좋다고 느끼는 운이 자기를 가장 승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제 이민년 가을이 오면 칼바람이 불 거예요. 누군가는 칼을 휘둘러서 권력과 부, 명예 같은 걸 얻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칼에 베이겠죠. 이에 대한 낌새는 이민년 초반부터 보였을 거예요. 비리 같은 기존의 문제가 유야무야 덮어진 부분이 있다면 가을부터는 이런 게 그냥 넘어가지지 않을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게 이민년 하반기에 예견되어 있고 병5월부터는 이러한 운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거예요. 제가 유튜브 채널 하면서 구군에 대한 흐름이 틀린 적이 없잖아요. 아마 이 흐름들도 크게 어긋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재미없는 경제 컨텐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받을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염.